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안다는 행위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한 사상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. 루돌프 슈타이너인데요. 그의 초기 저작 진리와 학문을 중심으로 칸트 철학에 대한 그의 도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인식, 이게 어떻게 현실을 만들고 심지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야기 아마 흥미로우실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슈타이너는 당시에 뭐랄까 철학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칸트의 그 질문 방식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해요. 아, 칸트의 질문 방식 자체요? 그렇죠. 칸트가 지식의 한계가 뭐냐 이걸 물었다면 슈타이너는 인식행위 그 자체,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파악하고 또 완성해 나가는지 바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죠. 그러니까 지식 탐구의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보자. 이런 제안이었군요. 네, 칸트의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. 경험 없이도 보편적인 진리, 즉 선험적 종합 판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? 이게 그럼 잘못된 시작일 수도 있다. 이런 건가요?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? 슈타이너는 칸트가 경험과 무관한 확실한 지식이 존재한다는 그 전제를 너무 빨리 받아들였다고 봤어요. 전제를 너무 빨리요. 네, 비유하자면 뭐랄까 게임 규칙을 정하기도 전에 특정 선수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? 아하. 그래서 슈타이너는 잠깐만요. 우리가 안다는 그 행위 자체를 먼저 분석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라고 묻는 거죠. 어쩌면 모든 알은 경험에서 시작되고 그 경험 속에서 오히려 확실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. 그렇군요. 칸트는 사고의 한계에 집중했는데 슈타이너는 오히려 사고의 능력과 그 과정을 보려고 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칸트가 사고의 한계 탐구에 머물렀다면 슈타이너는 그 사고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가능성 자체를 먼저 탐구하자, 이게 핵심인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전제를 의심하고 인식 과정 그 자체로 돌아가자. 그럼 슈타이너가 생각한 인식의 진짜 출발점? 그건 뭐였을까요?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주어진 세계상입니다.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, 좀 그렇죠. 네,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 딱 떴을 때 머릿속에서 저건 책상? 이건 내 감정? 이렇게 이름 붙이기 바로 전 상태요. 이름 붙이기 전이요? 네, 그냥 막 밀려오는 생생한 인상의 그 데이터 스트림 같은 거 있잖아요. 감각, 느낌, 뭐 떠오르는 생각, 심지어 환상까지도요.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상태인가요? 그렇죠. 좋고 싫음, 원인과 결과, 나와 세상 이런 구분조차 없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상태. 슈타이너는 이 상태야말로 어떤 판단이나 해석이 들어가기 전이라 오류가 있을 수 없다. 이게 인식의 가장 원초적인 재료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와, 그야말로 혼돈 상태 같은데요.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명확한 지식이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? 여기서 바로 사고, 즉 thinking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입니다. 슈타이너는 특히 개념과 이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것에 질서를 부여한다고 봤어요. 개념과 이념이요? 네, 감각 데이터는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책상이라는 개념이나 정의라는 이념 같은 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떠올리고 적용하는 거니까요. 아, 그렇죠.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네요. 그렇죠. 사고는 이 날것의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에 원래 숨어있던 어떤 의미나 구조, 즉 개념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활동인 거죠. 중요한 건 이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? 네. 원래 그 주어진 것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의 사고를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 같은 주어진 세계상을 사고라는 틀로 이렇게 맞춰서, 그러니까 개념을 발견해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, 즉 현실 이해로 만드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렇게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과 사고를 통해 파악된 개념적인 것을 다시 결합시키는 것. 이게 바로 인식활동이라는 거죠. 다시 결합시킨다. 네. 그래서 슈타이너한테 진리란 바깥 세계를 거울처럼 그냥 비추는 게 아니에요. 우리의 정신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불완전했던 현실을 완성시키는 그런 창조적인 행위인 겁니다. 현실을 완성시킨다. 네. 핵심 통찰은 이거죠. 아는 것은 세상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것.
세상에, 인식이 현실을 완성시킨다니 이거 정말 대담한 생각인데요. 그런데 이 철학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자유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? 갑자기 좀 점프하는 느낌인데요. 사실 이게 슈타이너 인식론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궁극적인 지향점. 네. 우리가 어떤 행동 규칙이나 도덕적 이상을 따라야 할 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왜 옳은지,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외부 명령처럼 받아들이면 그건 부자유한 상태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냥 시키니까 하는 느낌? 맞아요. 하지만 사고를 통해 그 규칙의 본질, 필요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, 내면화하면 그건 더 이상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행동의 주인이 되고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. 외적 강제가 내적 자율성으로 변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깊이 아는 것 자체가 자유의 본질이다. 이런 말이군요. 맞습니다. 슈타이너가 이렇게 말했어요. 자신의 행동 법칙을 아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의식하는 것이다. 라고요. 와, 결국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과정이 곧 나 자신과 나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자유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. 인식의 깊이가 곧 자유의 크기가 될 수도 있다. 놀라운 연결점이네요. 네, 바로 그 시점입니다. 오늘 슈타이너를 통해 안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본 것 같아요. 인식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현실을 만들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니, 아, 참 흥미롭네요. 네, 지식이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요.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스스로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슈타이너는 잘 보여줍니다. 여러분, 만약 아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어떤 행동이나 습관 속에 숨겨진 이유를 한 번쯤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작은 인식의 전환이 여러분을 더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.